저기 DHL 이커머스 팀의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성공적인 서남아시아 크로스보더, 제목이 굉장히 긴데요. 이커머스 물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서남아시아 전체 마켓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주요 시장 인도에 대해서 마켓 트렌드와 진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남아시아 전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뉴스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 서남아시아에 관련해서 뉴스를 좀 많이 검색해 보니까 키워드는 거의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로 성장하고 잠재력인데요. 이 기사도 인도 자체 현재 많은 성장과 또 인도가 굉장히 잠재력 있는 시장이고,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잠재력이 큰 서남아시아 시장의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도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서남아시아에서 가장 특이할 만한 것은 역시 인구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23% 정도가 이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다만 이제 아직 GDP 수준을 보면은 인도를 제외하면은 굉장히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GDP 기준으로 보면은 전 세계 GDP의 한 5% 정도가 현재 이 지역에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은 더 저조한데요. 그 전체 GDP에서도 또 절반 이하 정도가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낮은 인터넷 침투율하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지금 서남아시아 모든 국가들이 범정부적으로 이런 디지털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이커머스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이제 DHL 코리아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남아시아 국가들로 나간 그 물동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보시면 인도가 74%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이 아까 앞서 보셨던 GDP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DHL 코리아 전체에서 이제 그 서남아시아 국가로 나간 전체 비중이 대략 한 2에서 3%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보면 아까 GDP가 한 5% 이하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아직까지 1, 2% 정도는 저희가 서남아시아에서 성장할 여력이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남아시아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 마켓으로 저희가 인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왜 인도인가를 또 설명을 하려고 하면 아까 앞서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성장성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치가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요. 지금 그 인도의 이커머스 시장은 연간 14%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고 있고 대략 11% 정도 성장을 한다고 보는데요. 인도는 이렇게 시장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14% 정도로 전 세계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터키를 제외하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인도 시장의 성장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2030년도까지 인도 이커머스 시장은 5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도에 주목하라고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에서 주로 수입하는지를 저희가 봤는데요. 미국이 가장 많았고요. 다음은 호주, 그리고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을 많이 구매하는지 봤을 때 생활용품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전자제품, 그리고 의류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을 봤는데요.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을 보면은 아마존 인도가 400밀리언 정도의 월 방문객을 가진 가장 최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고요. 플리카트가 한 200밀리언 정도의 방문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아마트는 저희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B2B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70밀리언 정도의 방문객을 가지고 있지만 카트 금액이 큰 산업용 제품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래 규모 자체는 굉장히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보시면 조금 감이 안 오실 텐데 현재 쿠팡이 저희가 한 2억 명, 200밀리언 정도를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월 방문객 수가. 그래서 플리카트가 한 쿠팡 정도의 방문객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자주 애용하는 어떤 결제 수단인데요. 페이티엠이나 폼페 같은 어떤 서드파티 앱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고요. UPI는 인도에서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거래 이제 플랫폼인데요. UPI가 다음으로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신용카드나 뭐 은행 어플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결제 수단이 현금에서 디지털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 넘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커머스에서는 이런 결제가 전자로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동남아시아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캐시온 딜리버리라고 해서 배송하면서 어떤 그 현금을 수금을 하는 방식도 있긴 한데 그런 것을 지원하는 운송사들이 많지도 않고 선택지도 없을 뿐더러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 시장 자체가 전자결제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도 소비자들의 구매 습관을 봤는데요. 이제 아까 그 교수님이나 뭐 그 연구원님이 하셨던 것처럼 소셜 미디어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현재 가장 어떤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에서 어떤 상업 그 구매로 전환되는 플랫폼이나 아니면 인플루언서와 마케팅을 이어주는 이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가 인도 자체가 14억 인구라고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인구와 어떤 연령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어떤 타겟 고객층을 가지고 거기에 접근을 하는 전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도 DHL에서는 최근에 여성과 물론 이제 인구가 젊긴 하지만 45세 이상의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에 좀 집중할 것을 이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도 역시 인도 내용인데요. 저희 DHL에서는 매년 이제 전 세계 24개국 국가를 대상으로 이커머스 구매자를 대상으로 리서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인도에 대한 리포트를 제가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인도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 구매자들이 어떤 것을 구매하는지, 이커머스 구매자들이 어떤 것을 구매하는지를 본 통계인데요. 이게 글로벌 통계이다 보니까 여기 숫자는 퍼센테이지가 맞는데 그 옆에 화살표가 위로 가 있는 것은 글로벌 평균보다 높다는 의미를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구매한 것은 역시 의류였고요. 그 다음에 전자제품, 식음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인도 이커머스 시장에서 저희가 굉장히 좀 특이할 만한 게 이 구독인데요. 인도 이커머스 구매자의 64%는 한 개 이상의 구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인도에 진출해 계신데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계시거나 아니면 인도로 진출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구독 서비스에 기반한 어떤 서비스를 계획을 하시거나 아니면 꼭 구독 옵션을 제공하시는 것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셜미디어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81% 정도의 구매자가 구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4%가 실제 소셜미디어에서 구매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8% 정도는 인스타그램에서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할 정도로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불 방식에 관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결제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42% 정도가 전자결제를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글로벌 평균이 23%인 걸 봐서는 인도 시장이 이커머스에서 굉장히 기반은 잘 갖춰가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55% 정도는 선호하는 결제 옵션이 없으면 구매를 포기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인도가 딱히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결제 옵션이 구매 결정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전 세계가 다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 구매자는 월 30불 이상 54% 이상이 구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30불이 크지는 않지만 아직 이제 인도 이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은 걸 생각하면은 이 정도 54% 이상이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구매자가 있다는 것은 특이할 만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어떤 국가에서 구매를 많이 하는지를 봤는데요. 앞서 봤던 자료에서는 이제 영국이 빠져 있었는데 지금 실제 리서치 자료에서는 영국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미국, 영국, 호주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요. 21% 정도 수준인데요. 이게 웬만한 좀 큰 국가를 가면은 50% 이상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만 21%인 상황인데 이거는 크로스보더 구매 이유를 좀 보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 소비자들이 크로스보더 구매를 하는 이유는 58% 이상이 58%가 더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넓은 구매 선택을 위해서 하는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게 미국이나 다른 선진 시장을 보면은 크로스보더 구매 이유가 더 질 좋은 상품 구매하기 이런 게 없고 대부분 다 더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인도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크로스보더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좀 높고 또 학력이 좀 높은 이유로 어떤 낮은 저렴한 제품보다는 인도에 없고 인도에서 좀 구할 수 없는 좀 값비싼 제품을 찾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로스보더 구매 포기 이유를 보시면 판매 사기에 대한 우려인데 판매 사기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운송에 대한 배송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인도의 크로스보더 판매를 계획하실 때는 판매 사이트의 어떤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켓플레이스인데요. 아까 아마존 인도가 굉장히 큰 거를 보셨을 텐데요. 지금 인도 구매자들이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원하고 그 다음에 더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원한다고 하면 가장 어떤 합리적인 선택이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인도 구매자들은 대부분 다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한 경험이 있고 마켓플레이스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플리카트 같은 데는 물론이고 아까 미스터라고 하나요?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랑 연계된 사이트 플랫폼에서도 굉장히 많은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진출하실 때는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하는 옵션이 마켓플레이스로 보여집니다. 기타 이제 인도 시장에 관한 내용인데요. 인도의 스마트폰 활성도는 아까 앞서 발표에서도 보셨다시피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82%가 온라인 쇼핑을 위해서 스마트폰을 항상 이용한다고 하고요. 이 글로벌 평균이 57%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판매자들의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빈도도 굉장히 높은데요. 아무래도 인도가 어떤 PC 시장이 PC 보급이 본격화되기 전에 이제 스마트폰이 먼저 퍼지고 아마 인도 평균 그 연령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뭐 랜선 꽂아서 인터넷에 연결하고 뭐 PC를 통해서 보던 게 아니라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인도에 진출하실 때는 이런 모바일 환경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야 하고 사실 이런 트렌드는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 자체도 이런 모바일 활성도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배송 옵션에 대한 구매 포기 사유인데요. 이제 배송이 비싸거나 반송 옵션이 없거나 배송이 느릴 때 구매를 포기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입 및 뉴스레터 선호인데요. 인도 구매자들은 이제 게스트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가입을 해서 어떤 쿠폰을 받거나 뉴스레터를 받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고 하니까 판매 사이트를 설계하실 때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트렌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속 가능성인데요. 인도 소비자들의 83%는 지속 가능성이 온라인 쇼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4에서 46%는 어떤 친환경 배송 옵션이 있거나 아니면 친환경 포장을 사용하는 제품에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친환경 관련 제품을 취급하시는 분들은 더 좋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제 발송을 할 때 친환경 마케팅을 사용하시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인도 마켓에 대해서 저희가 리서치한 내용을 또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인도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시장에서 사실 저희 DHL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마 기업분들이 가장 힘드신 부분이 통관에 대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인도 자체가 법규가 전 세계가 주가 다 다르고 또 다양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컴플라이언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부가세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판매 제품가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관부가세를 사전에 감안하지 않고 판매를 하게 되면은 굉장한 CS를 받게 된다거나 아니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부가세에 대해서 사전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가장 힘든 거는 이제 불확실성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복귀에 대해서 어떤 서류나 이런 걸 다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세관원의 판단에 따라서 혹은 법규가 빠르게 변화되는 거에 따라서 통관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셔서 인도 시장을 진출하실 때 계획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도 통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판매하려는 제품은 15불 이상은 100% 과세가 되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판매하려는 제품의 관세나 부가세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통관하는 서류는 특별한 건 없는데요. 뭐 운송장이나 송장이나 패킹리스트 같은 거는 뭐 특별할 건 없는데요. 이제 수입 면허가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따라서 수입 면허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어떤 수입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제품을 선정하실 때 판매하는 제품이 인도에서 어떤 허가가 필요한지, 어떤 면허가 필요한지를 사전에 확인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이제 이커머스를 하면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KYC인데요. 이 KYC가 가장 많은 이제 CS 인입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KYC라는 것은 상품이 수입이 될 때 개인이 됐던 회사가 됐던 어떤 2가지 이상 서류를 제출을 해서 어떤 뭐 세금이나 신원을 증빙을 해야 통관을 하실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DHL 같은 경우에는 이제 KYC를 제출할 수 있는 별도의 사이트를 제공을 해서 그쪽에서 구매자들이 직접 그 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각 운송사나 아니면 각 운송사나 어떤 서비스에 따라서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KYC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지를 하고 계시면 CS가 들어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의 어떤 관세나 법규가 어려운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마켓플레이스가 이제 첫 번째 전략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켓플레이스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이 마켓플레이스가 하는 역할이 그런 모객이나 어떤 판매 활성화뿐만 아니라 이제 현지에서 마켓플레이스는 법인을 가지고 그쪽에서 판매자가 판매만 하면 세금이나 이런 부분을 다 알아서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아이템의 특성상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의 어떤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지 않는다거나 혹은 내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사몰을 키워서 인도 시장에 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미 굉장히 잘 되는 자사몰이 있는데 인도 시장을 위해서 마켓플레이스로 이동하는 것은 사실 좀 비효율적일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커머스 이네이블러라고 하는 파트너를 이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커머스 이네이블러는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자사몰에 어떤 결제 솔루션을 붙여준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그 이커머스 이네이블러들은 전 세계의 법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인을 가지고 어떤 대신 판매자가 되어서 현지 세금 같은 것을 해결해주고 또 현지의 관부가세가 나오는 것들을 사전에 계산해서 CS를 줄여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사몰 D2C 형태로 진출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글로벌이나 이샤월드 같은 이커머스 이네이블러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파트너인데요. 뭐 이거는 굉장히 뭐 전통적인 방식이고 현지의 어떤 통관 에이전시나 통관 파트너 혹은 현지에서 이미 판매를 하고 계시는 이커머스 셀러들과 협업을 하셔서 B2BC 형태로 판매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라스트 마일인데요. 인도에서 라스트 마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뭐 이커머스 자체에서 이제 라스트 마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실 거고요. 인도 소비자들 조사해 봤을 때 89%가 역시 홈 딜리버리를 가장 선호하고 있었고요. 사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현상이기 때문에 크게 특별할 건 없지만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인도 구매자들의 65%가 이제 선호하는 배송 옵션이 없으면 그 구매를 포기하기 때문에 그 이커머스 판매를 하실 때는 이 배송 옵션에 대해서 꼭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 시장에서 조금 독특한 부분은 인도 소비자들이 반송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70%는 자기들이 물건을 받을 때 그 안에 반송 송장이 같이 동봉되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판매자들은 내가 반송 운송장을 동봉을 하면 반품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제 우려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효과보다는 내가 반송 운송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구매 전환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절하게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인도에 이런 반송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내가 반송 운송장을 넓지 아니면은 어떤 반송 옵션을 제공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면 구매 전환율을 높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도에 저희가 이제 2024년 이제 1월부터 10월까지 인도로 발송된 것들을 이제 맵에다가 저희가 표시를 해봤는데요. 지금 탑 20 도시들만 저희가 이제 표기를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뭄바이, 첸나이, 뉴델리 같이 굉장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대도시들도 있지만 이 배송이 보면은 전국에 걸쳐서 이렇게 꾸준히 전국에 걸쳐서 이제 넓게 분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인도 자체가 이제 대도시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라기보다는 전국이 다 골고루 발전을 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인도의 이커머스 시장을 여시게 되면 전국에서 주문을 받게 되시기 때문에 이제 라스트 마일을 고려하실 때는 전국이 커버 가능한지를 꼭 확인을 하셔서 라스트 마일을 계획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스트 마일에서 이제 인도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인도 소비자들의 98%는 이제 배송 옵션이 구매 결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이제 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기 배송의 중요성도 역시 응답률이 높았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무료 반송이 이커머스 구매 경험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게 과반 이상이라는 것에 주목하셔서 라스트 마일을 계획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진출 전략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DHL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 DHL 솔루션을 잠깐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DHL은 현지화된 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API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랜디드 코스트 API는 특히 현지 관부가세를 다 계산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API를 드리면은 이제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개발을 하시기 어려운 고객분들을 위해서 DHL 익스프레스 커머스나 듀티 앤 텍스 캘큘레이터로 저희가 직접 앱을 개발해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앱을 활용하시면 현지 진출하실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디맨드 딜리버리라고 해서 배송을 할 때 이제 소비자가 배송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라스트 마일 퀄리티를 향상시켜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그런 고객이 더 추가적으로 운임을 지불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요, 저희가 이제 제가 이커머스 팀에 있으면서 한국에서 나가는 이커머스 물량을 보면은 아직까지 미국이나 일본, 중국 같은 주요 시장에 굉장히 이제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굉장히 다른 시장이 개발되는 걸 원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시장들이 이제 그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시장이 작아서도 있지만 한 차원 더 높은 로컬라이제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꼭 대응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DHL이나 운송사들이 다들 새로운 시장에 다들 목말라 있으니까 고객분들이 뭐 힘든 하시면서 뭔가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하시면 문을 두드리시면 자기 일처럼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